아, 기분 끝내준다. 히트! 히트! 왔다 왔다. 이 비 오는데 정말 재밌어. 와, 이런 낚시를 해야 돼. 이런 낚시. 세상에. 자, 여기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통영입니다. 유난히 길고 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차가워진 바람 속에 내심 기대하며 달려온 경상남도 통영. 물론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커 어떤 것도 쉽게 장담할 수 없지만 본격적인 부시리 방어 시즌을 믿고 나는 다시 이곳을 찾았다. 지금 여기가 수심이 한 50m 정도, 바닥이 밋밋한데요. 지금 보이는 여기 바위섬, 여기에서 물이 지금 제 등 쪽에서 반대로 이렇게 받치는 들물 상황인데, 여기가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바로 통영입니다. 대한민국 최남단 육지에서부터 이 많은 섬들이 있는 통영 여수 지역에서는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간녀부터 굴비도, 그 안에 있는 뭐 소매물도, 이런 섬들이 쭉 있어요. 여기까지 나오는 데는 한 20분 정도, 간녀 가장 먼 곳까지는 한 40분 정도가 걸려요. 아무튼 그 태풍이 올라오는 이 시국에 이렇게 급히 내려와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것에 또 감사를 드리고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을 태풍이라는 생소한 기상 이변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과연 놈들은 어떤 상태와 기운으로 물속 어디를 어떻게 지키고 있을지. 좋지 않은 날씨 속에 출조를 한다는 것이 무척이나 불안했지만 부시리 방어가 활발하게 먹이 활동을 하고 몸집을 불리기 시작한 계절인 만큼 걱정되는 것 이상으로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희망과는 달리 마음이 급한 것은 사실이다. 오늘은 오전이 그 들물인데 만조 시간이 예보상으로는 10시 30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조류는 그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사리에서 물때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때표상으로는 10시 넘어서 한 12시 정도, 오후 1시, 2시 썰물 정도의 좋은 시간인데, 오늘은 뭐 그 비 때문에 아마 오후 늦게까지는 낚시를 못할 것 같아요. 운 좋게 오전에 몇 마리 올렸으면 좋겠는데. 예보된 태풍과 큰 비 소식이 벌써부터 낚시를 압박하고 있다. 최근에 저는 타이라바를 출조한다고 제가 직접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아까도 보다시피 어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어부들은 생미끼 낚시를 하는데, 그쪽에서 보니까 하루에 뭐 한 7, 80마리 정도, 그 정도 마리수는 올라오는데, 물때 지금 현재 보니까 어부들도 별 조항이 없다고 그래 하니까 아무래도 물때 차이인 것 같습니다. 조금 물때가 바뀌면 좀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씨만큼이나 물때가 못마땅한 상황. 다른 곳으로 이동을 서둘러 본다. 조금씩 물이 차오르는 시간. 새롭게 옮긴 이곳에서는 반응을 볼 수 있을까? 어쨌든 또 한 번 지그를 내렸다. 자, 여기는 그 작은 굴비도예요. 저쪽에서
작은 구울비도 쪽으로 옮겼습니다. 역시나 지금은 들물 상황이고요. 한 중들물에서 지금 막 중들물로 들어섰습니다. 저킹을 할수록 활성도가 더욱 궁금해진다. 지깅 낚시 처음 시작하실 때 낚시 장비가 상당히 중요한데, 낚싯대가 너무 헤비한 걸 택하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저킹 할 때부터, 그리고 랜딩 할 때, 한 마리 훅업이 돼서 랜딩 할 때는 요즘 뭐 설계만 잘하면 절대로 그 문제는 없습니다. 낚싯대가 웬만하면 다 버텨주니까. 중요한 거는 지깅 낚시는 랜딩하는 건 기본이겠지만, 물론 메탈리그를 내려서 저킹을 할 때 일단 그 저킹하는 사람 본인이, 낚시인 본인이 힘이 안 들어야 된다. 저킹하는 게 힘들면은 지쳐가지고 저킹을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 바이트 확률도 떨어지겠죠. 무엇보다도 체력 안배가 중요한데 커요? 커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하지만 루어에 관심을 준 건 그놈 하나였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두드려 봤음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던 상황. 이번엔 점차 바뀌어가는 조류와 물때를 핑계 삼아 구울비도 주변을 돌며 또 다른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했다. 우중충하고 불길한 날씨 탓인지 바이트 한 번 닿기가 쉽지 않지만 물속에 놈들이 자리하고 있고 루어에 공격을 보낸 걸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자 또 한 번 채비를 내리고 기회를 엿보게 된다. 그때 한 녀석이 지그를 덮친다. 삼치인가 보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작은 씨알과 무게감. 바늘 끝에 걸린 상대가 삼치일지 부실일지는 아직 알 수 없어도 오매불만 기다렸던 첫 바이트이니만큼 그 얼굴을 꼭 봐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차분하게 놈을 끌어내보는 것. 와, 엄청 크다. 세상에. 이야, 어마어마한데? 안 그래요? 느꼈던 바 그대로 작은 사이즈의 부실이다. 우리 선장님 아드님이 어마어마하다니까 어이가 없다. 놈들은 조류에 따른다는 걸 이렇게 새삼 확인한다. 아까 오전에 그 들몰이 쫙 받치고 본격적인 조류 움직임이 시작이 될 때, 그때 딱 그 작은 구울비도 뒤쪽에서 그때 좀 큰 게 나왔고요. 지금은 이제 그 조류가 거의 좀 죽어가니까 계속 그 일명 알부실이라고 하죠. 작은 부실이들만 모여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람이 육지 쪽에서 부는데 바람을 등지고 이 안쪽 좀 잔잔한데 그나마 거기에 지금 모여 있어요.
그러나 손맛도 잠시. 배가 심하게 밀리는 데다 이제는 비까지 퍼붓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역시나 썰물이 반전 찬스가 된 걸까. 나이스 나이스. 아빠. 삼치. 대삼치. 아. 삼치. 대삼치. 갈수록 빗줄기가 굵어지는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놈들의 공격은 계속된다. 저 왔다. 계획에 없던 폭우 속의 낚시. 입질이 없다면 참담할 상황이지만 이런 때 놈과 맞붙으니 무척이나 즐겁다. 와 재밌다. 비록 큰 녀석은 아니어도 악천후 덕분에 낚시 맛이 살아났다고 해야 할지. 빅원과의 다툼과는 또 다른 다이내믹한 파이팅이 새로운 재미를 안겨주고 있는데. 어디 그뿐인가 거센 파도와 깊은 수심까지 더해져 배가 되는 손맛. 평소 때라면 별 볼 일 없는 부시리 사이즈가 이번만큼은 꽤 크게 느껴진다. 이 비 오는데 정말 재밌어. 와 이런 낚시를 해야 돼. 이런 낚시. 세상에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예상 밖의 파이팅이었다. 자 여기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통영입니다. 와 정말 끝내줘요. 추워. 태풍이 임박했음을 온몸으로 알 수 있는 통영 앞바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짓궂은 날씨가 걱정과 불편함을 내내 안겨주더니 이번엔 오히려 좀처럼 가지지 못할 특별한 낚시 경험을 선물했다. 본격적인 영향권은 내일이라고. 예, 본격적인 영향권은 내일 오후부터라고 하는데 태풍이 지금 진로가 다 전라도 쪽 저쪽을 좀 서쪽을 당기지다가 지금 현재 동쪽으로 또 다시 이동을 많이 한 상태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아마 오늘 저녁부터 이쪽에는 조금 동풍이 좀 심하게 불지 않을까 싶네요. 비도 지금 육지 쪽에서는 천둥 붕대치고 난리가 났답니다. 한편 비는 어느 정도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것만은 사실.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가고 나자 이제는 차갑고 거센 바람이 몸과 마음을 뒤흔든다. 비가 뭐 이 정도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비의 양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왜냐면 기압의 영향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활성도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그 표층에서 막 보일링하고 먹이 활동하고 하는 장면들이 보이다가도 비가 초기에 싹 뿌리기 시작할 때는 반응이 좋은데 표층의 그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면서 분위기가 좋아지다가 그러다가 점점 싹 가라앉아요. 분위기가 바닥에 싹 붙어있어요. 탐지기로 보면. 그게 이제 아마 이 태풍이 지금 가을에 이렇게 올라오는 태풍이 사실 흔치 않잖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서서히 뭐 온난화 영향이겠지만 계속 그 늦은 태풍이 이제 작년 뭐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가을에 좀 있으면 이제 겨울인데 이 날씨에 이렇게 태풍이 올라오면 그 낚시하기 딱 좋은, 그러니까
조가가 가장 좋은 시기에 낚시를 좀 못하니까 낚시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악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제주도를 기점으로 가장 활성도, 좋은 활성도를 보였던 부시리방어, 이 옐로우테일이라고 하는 어종이 이제 기온 때문에 이 남쪽 통영 여수 이 섬 지역까지 북상을 했죠. 이제 평균 잘 좋아하는, 그러니까 잘 활동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 딱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해 북단 그 고성까지 11월 말 12월까지 정치광에 부시리방어가 나고, 특이점이 있다면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은 참치가 더 들어오고 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아직은 그렇게 썩 좋은 증상이 안 나타나고 있어. 그 참치 역시 조금 늦게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매해 하루하루 때론 시시각각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는 바다. 그야말로 여기 물밖에 없는 공간에선 비단 대상어들 말고도 상대하고 극복하고 염두에 둬야 할 것들이 수두룩하다. 시간에 쫓겨가며 탐사를 해야 하는 상황. 과연 놈들이 또 물어줄지. 그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 부시리 방어를 만날 수 있는 곳은 이곳 굴비도뿐이라는 믿음으로 또 한 번 메탈 지그를 내리고 놈들의 반응을 살핀다. 메탈 지그를 바닥까지 때리고 난 뒤 몇 바퀴와 몇 번을 감고 당겼을까. 순간 한 녀석이 급하게 채비를 물고 이내 아래쪽으로 머리를 쳐박는다. 뿐만 아니라 손끝으로 느껴지는 엄청난 무게감이 지금까지 봐온 그저 그런 것들과는 확실히 다른 사이즈인 걸 예상케 하는데, 아휴, 빠졌어. 아휴, 빠졌어. 하지만 급한 마음에 너무 성급하게 대했던 걸까. 물속 아래 자기가 있다는 사실만 안겨주고 놈이 달아나 버리는데, 재차 그 존재만 숏바이트로 확인한다. 올라오는 도중에 또 바이트. 크기가 작은 녀석들이야. 뭐 사이즈가 크든 작든 현재 상황에서는 한 마리라도 더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건만 작은 것들조차 확실한 바이트를 주지 않고 있다. 조류의 움직임이 빨라진 중썰물 시간. 이젠 정말 승부를 봐야 한다. 조류가 급격히 살아나면서 썰물이 막 가기 시작하면서 예상한 대로 큰 사이즈가 늘어졌어요. 여기 쇼크리더 끊는 거 없어. 돌의 솔리드링 매드반 부분에서 딱 끊어졌어. 쇼크리더 길이를 한 최소 7, 8, 한 10m 정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웬만한 충격에는 사실 잘 버텨주는데요. 지금 쇼크리더 길이가 한 9m 정도 됐어요. 아쉽다. 꽤나 묵직했던 그 녀석과 다시 만나고 겨룰 수 있을까? 머릿속에 맴도는 상대를 잠시 접어두고 마지막 찬스의 시간을 노려보려 한다. 이제 썰물도 중썰물에 접어들었어요. 물살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렇게 물살이 좋아지면 조류가 막 살아나면서 이제 크기도 점점점 큰 놈들이 나오는데 아직 뭐 그렇게 뚜렷하게
큰 게 걸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른 배들이 마찬가지고. 이 주변에 조업하는 배들은 꼬리낚시라고 그래서 홀로그램 필름을 다이아몬드 뿔로 아주 날카롭게 칼로 커팅을 해서 바늘에 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이 거의 메탈 지그하고 효과는 비슷합니다. 어느 때보다 활발히 먹이 활동을 해야 마땅한 시간. 과연 부시리 방어는 본능을 되살려 과격한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와 궁금증으로 다시 물속을 휘저어봅니다. 그러던 그때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이던가. 지그를 내리고 일정하게 박자에 맞춰 흔들자 한 녀석이 덥석 루어를 물고 늘어진다. 사이즈는 뭐 기대했던 것에 비해 한참 부족하지만 지금의 바다에서는 요런 놈 한 마리도 귀하다. 아유, 크기가 다 요만요만해요. 이 정도 한 60cm 이상 성장하는 과정이 굉장히 더디죠. 3년, 4년 이렇게. 오늘은 이 정도로 그저 만족. 나이스. 이제 몸과 안전을 지킬 차례. 항상 끝내고 나면 못내 아쉬운 마음이 늘상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태풍 때문에 좀 한두 시간밖에 낚시를 못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그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끝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2019년도도 이렇게 깊어가는 가을에 남쪽에 그 좀 조항 좋은 그 시즌에 이렇게 또 맞춰 왔는데 마침 또 이렇게 날씨가 그럭저럭 그렇게 되네요. 항상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이 시간 지나고 나면 더 깊어지는 가을 이제 그 초겨울쯤에 또 멋진 장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